반갑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의힘 약자의 동행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우리가 작년 11월 5일 날 구성되어서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사실은 현장 동행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많이 하지 못했고, 그러나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민원 접수를 받으면서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간 경과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당규에 규정된 상설위원회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인식하고 즉각적 종합적인 당의 대응을 통해 각종 불공정 시정 및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현장 활동 및 입법, 정책과의 연계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짐으로써 당이 약자를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2020년 9월 17일 비대위에서 구성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5일 약자의 동행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 현장 동행, 정책 동행, 입법 동행, 국민 동행으로 4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명장 수여와 첫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 방향과 이슈 발굴 등 약동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목소리를 가급적 많이 청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2020년 11월 24일 청계천 을지로 난개발 피해 소상공인 방문 현장 간담회에서는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재개발로 삶의 터전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목소리, 수대째 이용 가업을 계속 이어가게만 해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정인이 사건의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을 위해 양천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로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공적 시스템인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초동 대처 미흡, 대응 매뉴얼 부실, 기관 간 공유 체계 미흡,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결국 죽음으로 내몰린 정인이 앞에 우리 위원 모두는 죄인의 심정이었으며 정인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방안을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선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9일 미혼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인 에란원을 방문했습니다. 양육비 부담 문제, 미혼모 시설의 인적, 물적 지원, 출생아를 방치할 가능성이 높은 지적장애 임산부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 등에 대해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같은 해 3월 12일에는 새로 시행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자 경찰, 기초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문기관, 부산시 아동청소년과 등 실무자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당일 청취한 애로사항에 대해 복지부 주모부서와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최대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만희 본과위원장님이 좀 해주시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총 14건에 대해 입법 검토가 있었으며 그중 11건이 발의되고 3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발의 예정 1건, 2건, 1건이 검토 중입니다.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시 조사, 수사 착수 의무와 현장 조사를 위한 출입 장소 확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등의 분리조사,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조사 결과 상호 통지, 아동학대 사례제 신설,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 변호인 선정 의무화 등을 담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이 올 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거론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3법을 발의했습니다. 재건축 거절 제한, 보증금 증액 제한, 권리금 회수 및 재판 비용 지원 등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담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승재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11일째 철야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본인들 잘못으로 입은 피해가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방역 수칙에 따른 피해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손실 보상해 줄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약자와의 동행은 최승재 의원의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을 적극 지지하며 법제화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대응체계 점검 간담회에서 거론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만 7세 미만 피해 아동 의사진단 의무와 만 7세 미만 피해 아동에 대한 신고 후 피해자 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에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해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으로 회복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조태모 의원이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온라인 현장 제보 정책 제안 센터를 국민의힘 당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기준 약 1,19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당 부분은 당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조언과 격려, 비판 등이었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기간에는 선거와 관련한 의견도 다수 주셨습니다. 접수된 제보 제안 중에서 정책적, 입법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은 총 80건이었고 그중 45건을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소속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거쳐서 제보 제안자에게 회신드렸고 나머지는 곧 검토를 마친 뒤에 회신을 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제보 제안 내용과 회신된 45건 중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입양가정 전수조사 금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 18일 접수된 사안입니다마는 제보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평온하게 살고 있는 입양가정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입양가정 전수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께 시정을 촉구했고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에 업무 추진 시 입양가정이 원치 않는 입양시설 공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세심하게 주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을 제보자께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영세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 시정 요청, 임신으로 인한 병원에서의 연봉 인상 대상자 제외 부당함 호소,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 우려, 편의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매출액 집계 부당, 난임 시술비 지원에 있어 소득, 연령 등의 차별 폐지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기가 됐고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 이미 시행한 조치에 대해서 제보자께 하나하나 회보를 해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소중한 제보 제안을 바로 회신드려야 마땅하나 다수는 당에 대한 조언과 충고에 대한 의견으로 일일 민심보고 형태로 중앙당에 공유하고 있고 제보자의 사안이 사법기관의 판결이 난 사안이거나 찬반이 있어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약동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회신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제보, 제안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이
내용의 회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듣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보이지만 정부는 모르거나 간과하는 작거나 큰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을 고민하겠습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들은 약동 소속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약자의 동행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현장 제보 정책제안센터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고달픈 삶 속에 한 줄기 빛처럼 국민의힘 약자의 동행위원회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22일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의원 일동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간상 다 언급드리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언제라도 저에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